현대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하는 삶에 지쳐 있다. 출근길을 한숨으로 채우고 월요일이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 그런데 그 월요일이 인생에서 과연 몇 번이나 남아있을까? 우리는 좋은 삶을 나중으로 미룬다. 나중이란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다음 주말에 죽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세계적인 라이프 코치이자 긍정심리학자인 조디 웰먼에 의하면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일수록 삶이 지루해지고 죽음을 곁에 두는 사람일수록 매일이 생동감 넘치는 하루로 채워진다고 한다. 당신은 반복적인 일상과 습관에 얽매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오늘은 죽음을 성찰함으로써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당신에게는 몇 번의 월요일이 남아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만큼 인생이 소중해진다. 친구, 가족, 동료 10명을 마음속에 떠올려보라. 그중 한 명은 50세 생일 파티를 하기 전에 사망하며 우리 중 50%는 70세까지 살지 못한다. 은퇴 후에 인생의 좋은 시절을 만끽하겠다고 계획을 미룬다면 50% 확률로 운이 따라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간은 일생 동안 평균적으로 약 4,000번의 월요일이 주어진다. 이제 인생의 절반 정도 살았다면 죽기 전에 남은 월요일은 약 2,000번이다. 죽음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다. 한 연구에서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생들에게 학생으로서 지난 4년간의 경험을 글로 써보라고 요청했다. 한 그룹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지침을 제시했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다는 지침을 제공했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한 학생들은 주관적 행복감이 더 향상되었고 대학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으로 죽음을 성찰하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죽음을 성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한국 학생들에게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15분간 명상하도록 했다. 명상을 수행한 후에 학생들은 삶에 대해 내재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었고 이타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교에서는 죽음이 삶의 신비를 여는 열쇠라고 믿으며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가운데 죽음에 대한 명상이 최고다. 두 번째는 죽음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감상해보는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담배 피는 해골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고 유한한 시간을 상기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죽음에 대한 감정은 삶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죽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우울감, 불안, 낮은 자존감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죽음을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에서 더 큰 만족감과 의미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는 꾸준히 죽음을 연습해야 한다. 죽음을 연습하는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슬픔에 빠진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장래 행렬이 보이면 자신의 장래를 상상해보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런 소소한 방법으로 일상에서 죽음을 경험하면 우리가 불안을 다루고 삶에 감사하는 능력을 더 잘 갖출 수 있다고 한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감사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유펜 대학의 연구진은 일기를 쓰면서 감사를 실천하면 장기적인 행복감을 10%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신체 건강도 좋아진다. 죽을 뻔한 경험은 양자 변화라는 개념과 아주 유사하다. 이는 갑작스럽게 전구가 켜지는 순간의 깨달음으로 지속적인 가치와 관점의 변화를 이끄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역할, 정체성, 기대가 모두 사라지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시 만들어보고 싶은 강한 욕구가 남는다.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려는 욕구다. 바로 여기서 양자적 변화의 마법이 일어난다.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만큼 삶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없으며 임사체험과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현재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된다. 그들은 거의 삶을 잃을 뻔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인생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인식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를 더 세밀하게 조율하게 만든다. 다행히도 죽을 뻔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각성을 경험할 수 있다. 죽음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각성의 포효를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개념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끝에 다다랐을 때 진정 멋지게 살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자각이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우리가 실제로 했던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미 저지른 행동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합리화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서 하는 후회는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대부분의 후회는 당사자가 후회를 막을 선택의 기회를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가꾸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매우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들을 비교하여 그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봤다. 매우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후회의 늪에 빠져 있다. 후회할 만한 일을 파악하고 그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인생의 경로를 수정하는 것이 정말 잘 살기 위한 비결이다. 바로 주체성과 의도로 가득 찬 인생 말이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 날마다 똑같은 루틴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 모드로 움직이는 삶이 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습관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익숙함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고 항상 안정적인 상태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유전자 깊숙이 박혀있는 코드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신선한 방식으로 도전하며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일상에 새로움을 도입하면 동기부여와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허락하는 일이 필요할 뿐이다. 여행은 반복해오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활기를 되찾게 해준다. 우리의 뇌가 변화하고 성장하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인 신경가소성은 환경을 풍요롭게 할 때 더욱 향상될 수 있다. 탐험과 몰입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이다. 탐험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며 몰입은 어떤 활동에 완전히 집중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탐험과 몰입으로 이루어진 호기심은 우리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의식의 목적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증폭시키는 일이다. 결혼식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대표적인 예이고, 일상적인 예로는 감사의 시간을 가지거나 매일 친구에게 전화하는 시간을 따로 두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습관은 의식적인 노력이나 생각 없이 수행되는 반면, 의식은 온전히 몰입을 필요로 한다. 습관은 행동을 반복하는 형태인 반면, 의식은 삶에서 중요한 것들과 연결되어 그것들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루틴과 의식의 차이는 의도와 인식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허겁지겁 시리얼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보는 일은 루틴일 뿐이지만 나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자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의식이다. 오후의 티타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여성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카페인의 섭취는 무의식적으로 즐기는 경험이지만 그녀는 단순히 하나의 루틴과는 다르게 이 의식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다. 매일 어떤 차를 마실지 신중하게 결정하며 차를 따르는 과정도 의식적이었다. 그녀에게 차를 마시는 시간은 일종의 명상이었으며 그 모든 경험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의 종교학자 조지프 캠벨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찾는 것은 살아있다는 경험이다. 순전히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삶의 경험이 가장 깊은 내적 존재와 실체 안에서 공명하면 실제로 살아있다는 황홀감을 느낄 수 있다. 늘 새로운 정보에 목말라 하면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 미국 성인 중에서 활력이 높은 사람은 5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활력은 타고나는 성향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신의 활력을 빼앗고 있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루 6시간 이상을 온라인에서 보낸다고 한다.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현재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 확실히 돈은 주관적인 행복감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선 위에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건을 사면 처음에는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는 오히려 삶의 활력을 고갈시킬 뿐이다. 다행히도 돈이 당신의 삶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개인적인 소비는 일반적으로 행복과 큰 상관이 없지만 자선단체에 돈을 쓰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 아니면 절대 못한다. 현재에 살고 매 순간에서 영혼을 찾아야 한다. 상상했던 삶을 사는 것은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않는다면 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내일은 보장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의 활력과 의미를 확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은가? 당신에게는 몇 번의 월요일이 남아있는가라는 책과 함께 한다면 당신에게 매주 찾아오는 월요일은 새로운 시작이자 다시 한번 삶을 선택할 기회가 될 것이다.